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노년기에 사실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죠. 바로 이 알츠하이머병. 여기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신 치료법 그리고 또 예방 연구 이 중에서도 정말 주목할 만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좀 쉽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알츠하이머병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억력 문제 이게 아니고요. 뇌 기능 자체가 이렇게 서서히 손상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치료법 또 예방법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그 핵심적인 최신 정보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국내 연구진의 성과가 아주 눈에 띄어요. 경상국립대 김명욱 교수팀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요.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걸 에피토프 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백신은 식물이나 동물 추출물이 아니고요. 합성 물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면역 세포 중 하나인 B세포를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아, 훈련을 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훈련받은 B세포가 알츠하이머병의 그 주범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해로운 단백질 있잖아요. 그걸 딱 찾아내서 없애는 항체를 스스로 막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자체적으로 그 아밀로이드 베타 청소부를 만드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확히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뭐랄까? 부작용 걱정은 좀 줄이면서 효과는 강력하게 내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일단 동물 실험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동물 실험에서는 핍주력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한테요. 이 백신을 딱 2번 맞췄어요. 단 2번이요. 네, 그랬더니 뇌 속의 그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가 눈에 띄게 확 줄었고요. 그리고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야, 효과가 상당하네요. 네, 특히 이 효과가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이상까지 쭉 유지가 됐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이 연구 결과는 뭐 뇌, 행동 그리고 면역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도 실렸고 이미 특허 등록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 백신을 우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상용화 시점은요? 연구팀에서는 이제 약 5년 정도 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정도? 네, 지금 여러 다국적 기업들하고 기술 이전을 논의하면서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잘 개발이 된다면 평생 한 4번 정도만 접종하면 예방 효과를 쭉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병이 심해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약간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이 백신을 맞으면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큰 희망을 주는 소식이네요. 그런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들도 있잖아요. 그 레카네맙, 상품명으로는 레캠비라고 하죠. 또 도나네맙, 이건 키수라라고 하고요. 이런 약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질 덩어리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병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레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국내에서도 사용 승인이 나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 곧 국내에서로 쓸 수 있게 되는군요. 네. 하지만 뭐랄까 이게 아직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좀 한계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 좀 아쉬운가요? 구체적으로요? 우선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가 약간 붓는 뇌부종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작은 뇌출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약들이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경도 인지장애나 아주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효과가 좀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겠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런 약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백신이나 뇌 안으로 잘 전달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 뇌혈관 장벽, 영어로는 BBB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약물 전달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해로운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촘촘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로 뇌혈관 장벽, BBB라고 부릅니다. 아, 뇌를 보호하는 시스템이군요. 네, 그렇죠. 일종의 보안 시스템 같은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철통 같아서 외부 물질은 물론이고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넣는 좋은 약물까지도 대부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이런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말 큰 벽이네요. 그러면 이 장벽을 넘기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걸 뚫기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랄까,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뇌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 그러니까 일종의 수용체 같은 게 있어요. TFR이나 CD98 같은 것들인데 이걸 이용해서 약물을 살짝 뇌 안으로 배달시키는 거죠. 아, 약간 트로이 목마 같은 방식인가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BBB를 통과시키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뭐 존슨앤드존슨이나 로슈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도 이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요? 네, 예를 들어 ABL 바이오라는 회사는 그랩바디 B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또 BBB를 잘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단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비욘드 바이오라는 곳은 아밀로이드 베타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질까지 동시에 공략하는 신약을 개발 중이고 B1-153이라고 있고 뉴라클 사이언스는 손상된 시냅스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 NS10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BBB 통과 기술을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접근법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군요.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치료만큼이나 중요한데 또 조기 진단 아니겠습니까? 빨리 발견해야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이 분야는 어떤가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십니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요,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 보통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10년, 20년 전부터요? 그렇게 일찍이요?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는 진단하려면 허리에서 뇌척수액을 뽑는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PET 촬영 같은 걸 해야 했어요. 이게 좀 번거롭고 비용 부담도 컸죠. 그렇죠. 검사 자체가 좀 힘들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혈액 검사, 그러니까 피 한 방울로 뇌 속에 있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병의 흔적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피 검사로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간편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훨씬 간편하고 또 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서 병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 FDA에서는 이미 뇌척수액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초기 진단을 위한 테스트, 루미펄스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혈액 기반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네, 진단 기술의 발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군요. 오늘 이렇게 알츠하이머병 정복을 위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획기적인 백신 개발 소식부터 시작해서 기존 치료제의 현황과 한계, 또 어려운 BBB를 넘기기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조기 진단법 발전까지. 와, 정말 많은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아직 기존 치료제의 한계도 분명하고 신약 개발 과정 자체가 워낙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죠. BBB라는 큰 장벽도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완치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BBB 통과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또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해서 조기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것들, 이런 긍정적인 발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 개발 소식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인데요.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겨 드시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그리고 뭔가 계속 배우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발한 두뇌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뇌 건강을 지키고 또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